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미국이 결국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라는 최후의 제재를 꺼내들었습니다. 유가 급등을 초래해 미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더 이상 러시아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전쟁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산 원유 수입 조치라는 엄청난 제재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의 이번 수입 금지 대상에는 러시아산 원유는 물론 가스, 석탄까지 포함될 예정으로 러시아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실제 러시아의 수출에서 원유, 가스 등 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은 매우 커 제재 조치가 내려지면 러시아의 외화 조달 수단에 치명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와 가스가 러시아 정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 국가에 한국도 포함되면서 어떠한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의 비우호적인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을 발표하며 한국을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곳은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캐나다, 영국, EU, 호주,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 서방 국가의 대부분으로 여기에 포함되면 러시아로부터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로 지정된 외국 채권자에 대한 국채 등 외화 채무를 현재 가치가 많이 떨어진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악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 제품, 2차 전지 등 러시아 금수 조치로 인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에 우리나라 수출 주력 제품들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 문제로 인해 한국도 그에 따른 피해가 일시적으로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기존의 러시아와 친한 국가들이 러시아의 배신을 때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러시아가 큰 역풍을 맞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현재 중국은 겉으로는 러시아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이 전쟁으로 치닫는 동안 중국은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의 책임을 부각하는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봉쇄를 지속했고 나토가 동진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압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그 책임을 미국에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국가의 주권, 독립, 영토는 보존돼야 한다는 유엔 헌장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그리고 중국이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진 건 전쟁이 시작된 뒤였습니다. 러시아의 무력 행사에 대해 은근히 반대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실제 시진핑은 중러 회담에서 냉전시대 정신을 버리고 모든 국가들이 정당한 안전보장의 우려를 중시해야 한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중국이 보인 태도를 종합하면 러시아의 편에 서는 것 같지만 러시아의 극단적인 행동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제재당하는 것을 보고 중국은 본인들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은 어느 정도 러시아와의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지만 반면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묶어서 제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돕는 중국 기업에 철퇴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인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러시아 수출 제한 조치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심지어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를 겨냥하며 러시아의 반도체와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SMIC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미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급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거래를 계속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도 러시아를 배신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친하다고 알려져 있는 베네수엘라도 곧 러시아를 배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이 러시아 제재에 따른 에너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 제재 완화 방안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은 세계 1위이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이슈로 원유 생산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관계가 좋지 않은 베네수엘라와 석유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이를 위해 백악관과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최근 베네수엘라 관료들과 이례적인 회동을 했습니다. 미국의 속내는 러시아 제재로 폭등하고 있는 유가를 잡고 베네수엘라로부터 동맹관계인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바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보관인데요. 즉 베네수엘라와 손을 잡으면 그 충격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겁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하루 약 54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는데 이는 2018년 베네수엘라가 미 정유사에 수출한 물량보다 약간 적은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공급처로 베네수엘라를 낙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으로 미국이 큰 정책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과거 베네수엘라는 원유 생산량 대부분을 미국에 수출했지만 이들의 관계는 2013년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집권 이후 크게 악화됐습니다. 특히 미국은 2019년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베네수엘라와 외교 관계를 끊으면서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 부정선거를 이유로 석유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했고 거래도 완전히 중단했는데요. 오펙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지난 2016년까지 평균 하루에 256만 배럴을 생산하는 상위권 안에 드는 중견 산유국이었지만 미국의 제재로 위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언제든지 생산량을 늘리면 그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베네수엘라와 러시아의 관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끈끈하지도 않습니다. 20세기 말 베네수엘라에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와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러시아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베네수엘라를 여러가지 방면으로 지원하며 남미에서 러시아의 가장 든든한 우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베네수엘라가 석유 운송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체납하자 러시아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운송을 중단했는데요. 양국의 공조도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회복을 위해 미국의 제재 완화가 절실한 베네수엘라로서는 러시아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실제로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베네수엘라와의 에너지 안보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공급처로 베네수엘라를 찍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마두로 대통령도 앞으로도 관심사항 등에 대해 미국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베네수엘라는 반사이익을 볼 생각에 조만간 러시아를 손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산유국들도 원유 증산을 지지하며 러시아 제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UAE는 최근 원유 증산을 지지한다며 오펙에도 증산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UAE의 발언은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발표 하루 뒤에 나온 만큼 시장에 큰 시그널을 전달했습니다. 증산에 가장 협조하지 않던 UAE가 의사를 내비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다른 산유국들도 석유 공급을 늘려 결국엔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유국들의 증산 기대감은 시장에 즉각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폭등하던 브렌트유는 3월 9일 UAE 발표 이후 12% 급락하는 등 거의 2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폭을 보였고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10%가량 폭락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유가를 비롯해 원자재 가격이 조금이나마 진정세를 보이면서 세계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재작년 이후 1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뉴욕 증시도 당일 상승 마감한 가운데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도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상승폭을 그렸습니다. 어쨌든 현재 한국도 당분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역사가 말해주듯 시간이 지나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유가는 다시 안정화될 예정으로 항상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셰일가스, 중동 산유국들의 증산으로 곧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오히려 러시아는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오던 가스관 사업까지 백지화되면서 결국 러시아만 한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게 됐습니다. 더욱이 러시아가 이번 사태에서 가스관과 얽힌 복합적인 계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기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이라는 음흉한 속내를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러시아만 크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당장 국가부도 상황까지 눈앞에 둔 러시아는 자신들이 한 무모한 행동으로 조만간 큰 대가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